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채널 100세 톡톡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라고 합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알겠는데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는 어떤 건가요? 시니어가 누군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은퇴하신 분 이후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삶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접목을 하는데요. 제가 당사자로서 네.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로 시니어들의 삶의 동선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을까를 한 2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연구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가요? 멋지신데요? 아,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나요? 네. 네, 그럼 펜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필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이나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채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SLB라는 거와 연관이 조금 있을까요? 약자입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저는 그게 뭘까?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SLB가 뭘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산업이나 비즈니스를 다루는 채널하고 나는 이거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이게 내 강점이지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많이 부끄러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했다는 것, 네. 기업 생활도 한 10군데 정도, 그 다음에 은퇴한 후에도 제 법인 한 4개, 그 다음에 사단법인 4개, 네. 자영업 사업자 4개, 저는 제가 실행하는 쪽으로 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더 진정성이 있겠다. 그리고 더 시니어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현장감하고 노력하는 거는 잘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시 좀 겸손해져야 되나 이렇게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나 싶은 게 혹시 본업이 부자신가요? 네, 저는 그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네. 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지금은 뭐 여러 도와주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아내라든지 네. 그런 분들 혜택을 많이 받은 그 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내분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자기 하고 싶은 일과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SLB 하면? 네, 일단은 시니어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건강한 것,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이제 시간. 네.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자신에 맞는 옷을 입고 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을 얘기하면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공부하려고 지금 안경을 네. 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가 100명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네. 두 가지로 실행이 되는데 네. 어려우신 분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안전망을 위한.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투표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내가 표를 얻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네. 사회복지사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면 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공부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거꾸로 두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살짝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게 살 것 같나요? 이제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필기 해보겠습니다. 1번이 뭐죠? 처음에 건강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많이 놓치세요. 건강.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게 의료비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의료비 지출이 제일 많아요. MRI, CT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이 아프시면은 거기에 간병하시는 선생님들 도와주고 하면 맞아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국가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현금 흐름인데 네.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계부를 써보셔야 돼요. 들어온 거 찍힌 것만 적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장에 띵 얼마 들어왔어요, 나갔어요만 적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쓰고 싶으셔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손주들 용돈이나 네. 주시고 아니면 내가 오늘 밥 한 번 산다 가자 이러고 맞습니다. 밥 그래서 한번 사시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꼭 저는 공공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당신이 몸을 움직여서 10만 원, 30만 원도 벌 수 있는 그것이 현금 흐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이 액티브 시니어인데 결국 평생 현역을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가. 저는 실은 유튜브 하면서 뭐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그거 평생 현역의 개념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평생 현역. 아, 예. 강창희 소장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없는 사람은 너무 지루하거든요. 맞아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맞습니다. 하면 저도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 평생 현역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럼 이제는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햄버거 먹으러 가도 그렇고 뭐 라면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 키오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그 앞에서 이거 학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 현명한 시니어분들의 정책? 아니면 방향성? 아니면 행동?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먼저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단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의 삶의 동선을 보면은 이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최소한 4시간 이상 그 속에서 이동 동선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드는 게 결국 디지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단순히 키오스크에서 못 쓴다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인생의 대부분이 이 디지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주판을 잘해가지고 취업이 잘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자격증도 있었죠 그거. 그럼요. 그 다음에 타자를 잘 쳐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심지어 PC로 뭐 파워포인트 쓰면 거의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경력. 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요? 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가 이제 된 지 한 3년 됐잖아요. 네. 어떤 분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냥 촬영 기사로 따라다니셨대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경험한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는 체력 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이 어마어마하세요. 또 한 분은요, 이렇게 원래 막힌 거를 뚫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유튜브를 좋아서 유튜브를 틀어놓으셨어요. 네. 뭐 구독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만 되시거든요. 또 라이브도 하세요, 심지어. 몇백 네. 명이 들으세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든 뚫어달라는 전화는 그 선생님이 다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네이버 같은 그런 CEO들을 만나면 이분들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은 젊은 분들인데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네. 시니어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셔라. 첫 번째 인식, 디지털은 단순히 키오스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한번 배워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당신의 남은 삶, 특히 24시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디지털을 남의 얘기다라고 놓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겠다. 그걸 통해서 가족과 소통도 하고 네. 자기의 삶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현금으로까지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첫 번째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 실천은 아주 자그맣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최학희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네,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채널입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최학기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00세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